웬 젊고 애뜬 여자가 배는 불러서 딱 봐도 임산부인데 업소 직원들은 거의 멘붕 상태였고 거기 미식클럽이 지역 법조인이나 지역 유지들도 지하 룸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곳인데 그런 룸까지 인경이가 다 뒤집어 놓은 상태였으니 마담 입장에선 심각한 상태였지. 인경이 임신 6개월이 넘어갈 때쯤이었을 거야. 인경이는 당시 우울증도 있는 데다가 짜증도 많이 내는 편이었지. 물론 나도 일이 바빠 퇴근도 일정하지 않아 집에 인경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여자가 아기를 가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딸아이를 보면 그냥 능력만 되면 혼자 살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야. 인경이가 결혼하자마자 딸아이가 들어서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나에 대해서는 그때는 몰랐지만 의부증도 있었던 것 같아. 결혼 전에 인경이와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진짜 원수처럼 지내다가 나중에는 남매처럼 친해지게 된 케이스야. 간단하게 인경이와의 첫 회사 대면은 강렬했지. 그러고 보면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은 한결같이 범상치가 않아. 아름다운 인형 같은 내 엄마, 미스코리아 대회까지 입상한 동갑의 친이모, 특이한 방송 작가, 그리고 인경이. 공무원 여친은 그래도 평범한 편이겠다. 인경이가 처음 회사에 출근하고 다음 날인가 두 번째 출근 날 여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남자 직원들끼리 야동은 아니고 19금 영화를 모니터로 조용히 보고 있었어. 인경이가 퇴근한 줄 알았는데 아직 있었고 그래서 얼른 끄고 남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인경이는 퇴근을 한 거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일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이유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라는데. 에? 그래서 그때 직원들 3명이 일산경찰서를 가게 됐어. 어이가 없게도 고소장을 넣은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고 100% 실화지. 그래서 우리끼리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지 엿먹이고 나가네 했는데 사건은 그 다음 날이었어. 당연히 인경이는 사직서를 두고 퇴근할 걸로 알았는데 사직서는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야. 우리는 다들 귀신을 보는 줄 알았고 그날 점심 때 식사를 마치고 인경이와 따로 얘기를 했지. 그날 저녁에 퇴근한 줄 알고 우리끼리 재밌는 영화를 회사에서 본 거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 직원들을 고소했으면 그만두던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했더니 조건이 맞아서 회사를 나오는 거고 직장 내 추행은 추행 아닌가? 하면서 공과사는 구분하자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일산경찰서 조사계 형사도 모든 내용을 알고는 한참을 웃으며 황당해했어. 나중에 담당 형사가 최대한 설득을 해줘서 형식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은 마무리됐지. 인경이와의 첫 만남 치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해. 진짜 언젠가는 딸아이에게 꼭 한번 지난날 그날의 만행을 알려줄 생각이야. 그리고 2004년 인경이와는 회사 전 직원이 금강산 관광을 갔을 때였어. 잠은 그때 해상 호텔에서 자게 됐고 둘째 날 인경이가 술에 만취되어 호텔 객실은 물론 호텔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없는 거야. 놀라서 혹시 바다에 빠진 게 아닌가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호텔 밖으로 나가 넓은 광장에 앉아 있었던 거야. 중요한 건 그때 금강산 관광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해상 호텔이 바다에 떠 있고 바로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으며 절벽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는 북한군 초병 초소가 5, 6개가 있었으며 서치라이트가 10여 개가 호텔을 비추고 있었고 그 옆에는 기관총을 거치하고 총구를 호텔 방향으로 겨누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인경이가 광장에 앉아있으니 서치라이트 2, 3개가 따로 인경이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비추고 있는 거였어. 생각해보니 전날과 당일 밤에도 관광객이 해상호텔 밖으로 나갈 경우 확성기로 호텔에 들어가라 방송을 하는데 인경이한테는 그냥 서치라이트만 비추고 있는 게 신기했지. 박왕자씨 피살 사건 날 뻔했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 초소를 향해 계속 죄송하다 인사를 하고 얼른 뛰어가 인경이를 업고 호텔로 돌아와 객실에 눕히고 재우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2007년 새벽에 금강산 관광객 곧 박왕자씨가 새벽에
새벽에 호텔 밖을 산책하다 총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갔을 땐 2004년이라 남북 관계가 좋을 때라 괜찮았지. 2007년 같았으면 총에 맞았을 거야.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군 생활을 10년에서 12년을 하는데 보통 17세에서 19세에 가서 30세 전까지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때 북한군 초병들이 웬 나이 어린 아가씨가 술이 잔뜩 취해 앉아있으니 좋은 구경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어. 이것도 나중에 딸아이에게 알려줄 생각이야. 그렇게 인경이와는 결혼 전, 연애 결혼이기도 했지만 결혼 전 나의 여자 관계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인경이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기간이 무척 길었어. 인경이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하나투어 여행사를 크게 하셨고 주로 해외여행 전문이셨지. 그 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있을 경우 일본 여행 3박 4일짜리 가끔 가는 편이었는데 인경이한테 내 여권과 동행하는 여자의 여권을 맡겨 일정도 잡아주고 항공권 예매와 비자 관련 업무가 필요하면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이야. 그런 과거 때문에 막상 인경이와 결혼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 네 과거랑 여자 관계를 거의 다 까발려질 정도로 인경이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 괜찮겠냐? 라는 게 주변의 걱정이었고 그때는 몰랐지만 인경이는 다 이해해주는 여자라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지. 그래서 결혼 전 인경이와의 썰이 많았던 거고 결혼 전까지의 썰도 만만치가 않아. 그럼 이제 그날의 미식클럽 마담 여 사장과의 사건이 왜 역대급인지 설명을 해보면 인경이의 우울증과 나에 대한 의부증이 결합된 분노의 표출이었지. 때는 봄날의 어느 날이었어. 나를 포함 직원 2명과 술을 마시고 주엽동 미식클럽을 가게 된 거야. 물론 미식클럽은 내가 결혼 전부터 직원들과 자주 갔던 곳인데 주엽역 근처였고 지하와 건물 1, 2층까지 영업장으로 쓰던 곳이라 일산에선 가장 큰 미식클럽이었어. 가끔 외부 손님들과의 일 때문에도 대략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갔던 곳이라 마담이 보통 미리 예약도 잡아주고 내가 원하는 파트너로 가는 날은 미리 대기를 시켜주곤 했지. 그곳은 공무원들이나 법조계 인사들도 자주 오는 곳이고 보통 강남 클럽을 자주 가는 사람들도 일부러 일산까지 와서 들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야. 들어오는 아가씨의 수준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기본은 초대졸 이상의 호스티스들이 대부분이라 기분 전환하기 좋고 호스티스 아가씨들과의 대화는 즐거운 곳이지. 그날은 결혼 뒤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다가 오랜만에 직원들과 기분 좋게 마시고 가게 된 자리야. 마담이 미리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로 가자마자 즐겁게 놀았고 함께한 아가씨들과도 놀고 팁도 그날은 많이 줘서 그런지 밖에 나가 감자탕집에서 소주도 한 잔 더 하게 됐어. 문제는 그 전에 인경이가 오빠가 밖에서 뭐 하는지 나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 라는 취지로 카드 사용 알람을 인경이 폰에 연동해 놓은 상태였어. 그게 문제였지. 일단 내 카드로 긁은 다음 n분의 1 하기로 한 거였고 카드 사용 알람이 인경이한테 떠버린 거야. 사건은 나와 일행들이 감자탕집으로 자리를 옮겨 한 잔 더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해당 미식클럽 아가씨들은 원래 2차는 안 나가는 아가씨들이고 2차가 필요한 경우엔 미식클럽에서 2차 나가는 아가씨를 따로 불러주는 구조야. 그날 그렇게 감자탕집으로 옮기게 된 것은 내 파트너로 들어온 아가씨가 그전에도 갈 때면 언제나 나를 상대해줬고 그날 오랜만에 간 거라 반갑기도 해서 한 잔 더 하는 과정이었지.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날의 줄거리야. 다음은 미식클럽의 마담이 나에게 내가 나간 이후 발생된 사건을 이제부터 적어보자면 내가 일행들과 나간 이후 40에서 50여 분쯤 지나 인경이와 인경이 친구 한 명이 뒤에 따라온 거야.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삐끼들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경이는 업소 안으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여기 사장 누구야? 당장 나오라고 해! 하니 웨이터들이 나가서 막았어. 인경이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상태라 누가 봐도 임산부라는 것을 알 정도였는데 인경이가 배를 쭉 내밀면서 야! 누가 지금 나를 막아! 뱃속 아기 조금이라도 이상 생기면 너 바로 인생 하드코어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막아서는 직원을 밀어버리더니 밀리면 넘어지고 발로 차면 그냥 맞으면서 직원들이 그냥 밀려 들어가는 상황이지. 업소 총괄실장이 뛰쳐나와 인경이를 막아서며 남의 업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라고 하니 왜? 경찰 불러줄까? 너네 여기 지하부터 위까지 다 영업장이지? 너네 여기 다 일종 허가받은 거 맞아? 경찰 불러서 확인 한번 해볼까? 하면서 밀고 들어오니 평소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나와도 친분이 있는 총괄실장도 어쩔 수 없이 인경이 몸에는 손도 못 대면서 그냥 밀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그때 외부에 있던 마담한테 업소 직원이 얼른 전화를 해. 가게 지금 난리 났으니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전화를 했고, 마담이 가게에 와보니 인경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이 새끼 어딨어 하며 방마다 문을 열어 업소를 휘젓고 다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웬 젊고 앳된 여자가 배는 불러서 딱 봐도 임산부인데 업소 직원들은 거의 멘붕 상태였고, 거기 미식클럽이 지역 법조인이나 지역 유지들도 지하 룸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곳인데 그런 룸까지 인경이가 다 뒤집어 놓은 상태였으니 마담 입장에선 심각한 상태였지. 마담이 나서서 무슨 일 때문인진 잘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마담이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 인경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와이프라 얘기하고, 와이프는 임신하고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혼자 있는데 신랑이라는 놈은 여자 끼고 술이나 처먹으러 다니는데 눈이 안 뒤집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유야 어찌되었건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하면서 인경이를 달래며, 무엇보다 임산부가 그렇게 흥분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아기한테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진정하고 잠시만 앉으라고 했어. 업소 직원들이 그제서야 음료와 물을 가지고 나와 자리에 앉게 했고, 그때 총괄실장이 분위기 파악을 다 한 건지 직원들한테 야, 우리 눈이 화난 거 안 보이냐? 얼른 나가서 찾아 라고 하니 직원 서너 명이 예 하고 뛰어나갔어. 업소 실장도 나와 나이가 비슷했으니 인경이보다는 최소 10살 이상은 많은 큰오빠 뻘이 될 텐데, 거기 업소 직원들도 나는 그곳에 자주 가던 편이라 내 얼굴은 다 알았고 술을 마시고 함께 있던 호스티스 아가씨들과 함께 나간 걸 다 본 상태라 분명 근처 음식점에서 해장술을 더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해.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때 우리 3명과 아가씨 셋이서 감자탕을 먹으며 소주를 마시고 있는 상태였어. 마담이 그렇게 인경이를 달래며 제가 같은 여자로서 너무 미안하네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나중에 오시라 하고 보냈을 건데 미안해요 라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10분에서 20분이 지나 직원들이 가게로 들어오며 찾았습니다 하는 거야. 그때 2명은 가게로 얼른 들어오고 1명은 내가 있던 감자탕집에서 밖에서 지키고 서 있는 상태였다고 해. 그래서 나를 찾았다고 하니 실장이 앞장서 직원 둘은 인경이와 인경이 친구 뒤에 붙어서 마치 여자 보스처럼 내가 있던 가게로 들이닥친 거지.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2명 중 1명은 인경이도 예전 함께 근무하며 알고 있던 상태였고, 들어오자마자 안면이 있는 직원이 일어나 인사하려고 하니 일단 그 직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 다음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야. 가게는 순간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함께 있던 아가씨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갔지. 인경이를 데리고 앞장섰던 그 덩치 큰 실장은 감자탕집 사장이 오니 막아서며 금방 갈 테니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상태야. 그렇게 나는 인경이에게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멱살이 잡혀 그냥 끌려나왔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 하나도 같이 끌려나왔지. 밖에 나오니 업소 직원 1명이 업소 차를 한 대 끌고 와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인경이를 처음 본 직원 1명은 그냥 집으로 갔어. 나하고 인경이 얼굴을 아는 직원은 차에 같이 타게 됐지. 실장이 나와서 운전석에 있는 직원한테 우리 누님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 하는 거야. 결국 집에 와서 직원과 나는 인경이한테 30분 이상의 욕을 먹었어. 한 번만 더 그렇게 술 마시면 나도 그냥 소주 2병 시샘이랑 마실 거야 하는데, 여기서 시샘이는 그때 우리 딸의 태명이었어. 다음날 마담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단 카드는 자기가 취소했으니 나중에 돈을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 진짜 개빡쳤겠다. 여기서 제일 피해자 마담이야. 자기도 어제 너무 공포스럽고 그 덩치 큰 직원들과 웨이터들 여러 명이 꼼짝도 못하는 걸 보며 무서웠다고 해. 자기도 몇 억 들어간 업소인데 문은 닫을 수 없는 거 아니냐며
너는 앞으로 우리 가게 오지 마라. 술 마시고 싶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한 잔 살게. 라고 했어. 블랙리스트 올랐네. 나중에 술값은 현금으로 보내줬는데 마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업소 일부는 1종 허가지만 일부는 2, 3종 허가라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너 와이프는 정말 무서웠어. 너도 와이프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잘해라 라고 해주는 거야. 마담은 평소 나와 나이는 비슷하면서 친구로 지내는데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 물론 그 전에 결혼식 날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적어보도록 할게. 청담 사거리에 그 유명한 웨딩하우스 사장도 인경이는 무섭다고 했으며 그것도 나중에 적어볼게. 또 나중에 적게 될 백병원 응급실 사건은 응급실 당직 의사가 나중에 내가 깨어나니 경찰을 불러주겠다고 하는 걸 겨우 막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내보도록 할게. 다음 사연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